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메이저 갤러리 하면 한 해 매출이 1조가 넘는 가구 시안이 있으며 하우스앤워스 그리고 데이비드 워너가 항상 들어갑니다. 가구 시안과 하우스앤워스 갤러리는 제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댓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전시는 매우 특별한데요. 데이비드 워너 갤러리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데이비드 워너와 초창기부터 함께 해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속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특별 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워너 30주년 기념 전시는 606 웨스턴, 612 웨스턴, 616 웨스트 애비뉴 세계 갤러리 공간에서 진행되고요. 새로 건물을 짓고 오픈한 로스앤젤레스 갤러리와 함께 5월 23일 목요일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새로 건축한 3층짜리 갤러리는 15,000 스퀘어피트가 넘는 전시 공간, 북쪽으로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는 야외 테라스, 뉴욕 20번가 데이비드 워너의 갤러리에 계단을 연상시키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계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웨스턴 길 위치 자체는 코리아타운 커뮤니티와 붙어 있고 가구점 비즈니스 상권에 속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바로 옆에 데이비드 워너 갤러리가 들어서자 바로 한 블럭 밑에 또 다른 갤러리가 오픈하고 주변에 커피숍과 고급 옷가게가 생기는 등 이곳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갤러리는 다양한 미디어와 장르에 걸쳐 혁신적이고 독특하며 선구적인 전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다양한 국제예술가 그룹과 스탠 더글라스, 토바 캐드리, 레이먼 패티본, 제이슨 러스, 다이애나 테이터를 포함한 여러 예술가들은 데이비드 워너 갤러리가 1993년 소호의 문을 연 후 함께 해왔습니다. 현재는 80명이 넘는 대표 작가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데이비드 워너는 뉴욕, 파리, 런던, 홍콩, 로스앤젤레스 등 전 세계에 12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워너 30주년 이번 전시가 특별한 점은 30년간의 전시회와 수많은 프로젝트, 아트북까지 기념 전시하고 있어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과 역사,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거장이라 불리는 작가들의 작품과 정말 핫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볼 수 있다는 점이 무척 기뻤는데요. 이런 전시는 한국 갤러리에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라인업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게르하르트 리터, 쿠사마 야요이, 2주 전 제 영상으로 나갔던 제임스 로스의 설치 작품, 미니멀리즘의 대가 로버트 레이먼, 댄 플레빈, 조셉 알버츠,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리사 유스케버지의 회화 등 10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작가명과 제목을 달아 놓을 테니 영상 끝까지 관심 있게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갤러리는 작품을 판매하는 곳이기에 미술품을 구매할 때 컬렉팅과 미술품 투자라는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컬렉팅은 내가 원하는 취향의 그림을 주제별로 모은다거나 어떤 작가를 후원 형식으로 산다거나 내가 만족하고 즐기는 내 취향의 작품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술품을 자산으로 구매하는 컬렉팅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술품 투자라는 것은 목적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미술품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쉽게 말해 돈이 되는, 돈을 벌어다 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희소성에 의하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작품을 선별해서 사야 하는데요. 작품성을 인정받고 2차 시장인 옥션에서 거래되는 수요와 시장성도 있어야 되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 시장은 세계 경제와 맞물려 함께 돌아가는데요. 팬데믹 이후 국내 미술 시장은 2022년 1조 원 매출을 넘기는 호황을 맞았다가 2023년 초부터 미술 시장은 이미 불경기였습니다. 아트페어와 국내 경매사의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요.
반면에 세계 미술 시장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아트 프라이스 바이 아트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미술 시장의 결산 수치 거래액은 크게 5% 증가했고 100만 점 이상의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76만 3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져 전 세계 미술 시장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해를 기록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상반기 미술 시장 역시 불경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불경기에도 프리미엄 시장인 블루칩 작품들은 계속 수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품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손에는 잘 닿지 않기는 하지만 미술 시장 현장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크리스트 경매사가 5월 9일 웹사이트가 해킹당해 뉴욕 경매가 있기 며칠 전에 웹사이트를 폐쇄했는데요. 고객 아이디 확인을 위한 정보에 포함된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는 미국 기준 5월 30일 발표된 것이지만 5월 경매 주간 동안 웹사이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로사델라 크루즈 세일로 1억 1,470만 달러, 20세기 이브닝 세일로 4억 1,3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전쟁, 정치적 이슈, 기후 문제 등의 영향으로 미술관의 작품 구입도 줄어들었고 설치 작품, 미술품 구매 금액도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미술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일부 작가의 작품이 고가에 거래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위 500명의 아티스트가 전 세계 매출 85%를 차지하고 상위 50명의 아티스트가 전 세계 매출 5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위 10명의 아티스트가 전 세계 매출의 27%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투자를 원한다면 블루칩 작품을 사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미술품을 투자용으로만 작품을 권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술 작품을 좋아하고 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공식도 있고 좋은 작품을 사면 당연히 수익이 돌아옵니다. 잠재력이 있는 미술품을 구매하면 자산의 가치를 얻고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술품의 가치는 작품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성이라는 상업적 가치가 함께 맞물립니다. 미술품의 가치 평가 기준은 매우 복잡한데요. 그래도 크게 7가지로 뽑아볼 수 있는데요. 미술품의 작품성은 기술적 완성도, 독창성, 미적 가치, 주제의 심도, 작가의 역량, 그리고 작품의 희소성과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첫째,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는 작품의 기법, 재료 사용, 구도, 색채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도와 작가의 기술적 숙련도와 표현력을 포함합니다. 둘째, 독창성 및 혁신성은 작품이 기존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 작가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셋째, 미적 가치는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 조화, 균형 등의 미적 요소와 관람객에게 주는 심미적 경험과 감동을 나타냅니다. 넷째, 주제의 심도와 메시지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메시지, 사회적 의미, 그리고 작가의 철학과 사상이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섯째, 작가의 역량과 영향력은 작가의 경력, 명성, 작품 활동, 그리고 작가가 미술계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여섯째, 작품의 희소성과 시장성은 작품의 제작 수량, 유통량, 시장 가치, 그리고 거래 실적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처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느 주요 미술관에서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 있는 콜렉터가 소장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무시하고 가치가 오르는 좋은 작품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컬렉팅과 미술품 투자의 차이점에서 컬렉팅은 자기 취향성이 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수집하며 작품의 질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미술품 투자의 경우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작품의 가치 상승을 바라는 경우도 많아 작품의 시장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작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품의 가치 상승을 통한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므로 미술품 구매 목적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컬렉팅과 미술품 투자의 관점을 간략히 비교하였는데요. 미술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요즘은 미술품을 자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두 요소가 교차하는 교집합도 있기에 누구나 꼭 미술품 투자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꼭 취향의 컬렉팅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사에서 한 획을 그은 작가들의 작품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들의 작품은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작품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구매력을 갖춘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유명하고 검증된 작가들의 작품도 좋지만 언제나 새로운 작가들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신뢰할 수 있는 갤러리, 신뢰할 수 있는 딜러와 거래하고 자주 전시를 둘러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대표하는 국내외 갤러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작품이 돈이 된다더라 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취향을 발견하고 정말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먼저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길이 열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두고 후회하는 이상한 작품을 사게 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작가들이 있고 이머징하는 신진 작가들도 많으며 좋은 작품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시 소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성이라는 것이 AI의 등장으로 작가명만 쳐도 양력과 작품 세계관이 몇 초 만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현재는 제가 LA에 있기 때문에 국내 굵직한 전시 현장에는 가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미술 채널들이 다루지 않는 미국 현재 메이저 갤러리, 유명 미술관의 특별전을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작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데이비드 워너 30주년 기념전에 나온 작가가 9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주요 작가들을 따로 발췌해서 작품 세계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워너의 전속 작가인 쿠사마 야요이는 1억 8,900만 달러로 세계에서 작품이 가장 많이 팔린 아티스트 8위로 올랐습니다. 세계 탑 아티스트 10위 안에 든 유일한 여성 작가입니다. 그 유명한 게르하르트 리히터도 이곳 전속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블록버스터급으로 기념비적이고 힘을 많이 준 특별한 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메이저 갤러리인 데이비드 워너 전속 작가들의 작품을 눈도장을 찍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 작품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